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구해줬스탁 시작하고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또다시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하지만 지수도 오늘은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추운지 꽁꽁 좀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연초에 급등세를 나타냈던 시장에 이제는 변동성이 슬슬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부터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중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서 마감해줬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71% 약세로 3,125포인트 선에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3% 약보합으로 973선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어제 4조 4천억가량 역대급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들이 오늘도 부지런히 닿는데요.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단위가 조 단위인 게 정말 무섭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2조 3,100억 넘게 담았고요. 외인과 기관은 거센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동일합니다. 그간 연말 연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죠. 외인과 기관은 오늘도 차익을 챙기는 가운데 개인들만이 홀로 2,60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들 정리해보시죠. 간밤 CES가 열리면서 LG 롤러블 폰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주 14일 또 삼성은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죠. 갤럭시 S21 시리즈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관련 IT 부품주들도 오릅니다. OLED 장비 제조와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선익 시스템 상한가 도달이고요. 대덕전자 역시 대표적인 삼성의 협력사로 알려져 있죠. 18%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함께 보시죠. DB 하이텍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대 상승으로 마감이고요. 하나 마이크론과 네페스 등도 함께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센트럴모텍 꼽아봤습니다. 급등세를 보인 특징주로 골라봤는데요. 차량용 부품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상한가 도달이고요. 유지한 채 마감이네요. 또 동방과 KTH 보실 텐데요. 어제 정리해드렸던 쿠팡 관련주들 오늘 더 강하게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이르면 3월 내에 상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협력 운송사인 동방은 상한가고요. 쿠팡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 플레이로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KTH도 함께 상한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관련주 꼽아봤습니다. 중국에서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반사 수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종목들이 수혜를 가져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롯데케미칼이 먼저 움직입니다. 8%대 상승 나타내고요. 그린케미칼도 함께 7%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장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점은 구해줘 스탁의 인기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창민, 문민지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정말 인기가 뜨거우신 두 분의 전문가이십니다. 문민지 전문가님은 얼굴도 예쁘신데 수익률도 좋다고 인기가 많으시고요. 또 장창민 전문가님은 저희 채팅창에 자주 등장을 하셔서 네, 또 그렇죠. 센스 있는 입담으로 유명하신데요. 이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먼저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겠죠. 저희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이고요. 지금 바로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나는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바로 게시판에도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은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와 관련해서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찾으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하루 함께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장창민 전문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네. 또 사실 웃으면서 시장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또 다시 파란불입니다. 사실 이제는 좀 외인과 기관들도 좀 덜어내기 시작하는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도 달러 강세가 조금씩 엿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마음이 크거든요. 코스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도 좀 엄지척 해주고 싶은데 이제 엄지가 좀 모자랄 정도로 개인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좀 모자랄 정도입니다, 지금은. 근데 어저께도 장중에 좀 삼성전자가 큰 상승 보이면서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네. 좀 낙폭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좀 나와 주었죠. 그런데 어저께 미국 증시도 조금 빠지면서 트럼프 탄핵 이슈 그리고 오늘은 북한발 리스크가 재차 터지면서 거래소 시장의 낙폭이 조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멍이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멍이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나시나요? 사전적 의미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거나 부딪혀서 피가 퍼렇게 맺힌 명사, 그리고 멍 때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무런 생각이 없고 반응이 없는 상태, 한마디로 넋을 잃은 상태죠. 또 장기에서는 멍군이라는 표현도 있고 강아지가 짖을 때 멍이라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가수 김현정 님이 2000년에 발표한 멍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다들 이 가사를 아실 겁니다. 다 돌려놔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멍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시장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부터 전일 미국 시장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약하게 출발했는데 참 눈치 없게도 저희가 식사할 때 점심시간에 갑자기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장중 한때 3.2%까지 낙폭을 좀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퍼렇게 물들면서 멍이 들고 오후 2시 정도까지는 크게 빠지면서 이때까지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멍 때린 상태로 매도세만 좀 보여주었을 겁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요즘 좀 현명해졌죠. 그래서 좀 관망 또 그리고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내 보유 종목들의 흐름이 어떤지 보시면서 반등은 언제 나올까 하면서 좀 멍 때리셨을 겁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보여준 것을 저는 멍군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아무리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 등이 모두 매도를 하면서 장군이라고 하지만 멍군이요라고 할 정도로 강한 매수세를 보인 어제와 오늘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 거래를 합쳐서 약 6.7조 원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역대급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약속의 두시죠. 약속의 두시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세가 조금씩 나와 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공략해 보신다면 오후장 좀 지루하죠.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도 그리고 지루한 오후장에서도 수익을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멍소리를 내면서 무엇인가 경계하듯이 이렇게 짖게 되는데 이때 투자자들에게 이제 2시부터 반등이 나오니까 얼른 따라붙으라 알려주듯이 좀 시장 반등이 강하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김영정 님의 곡
멍에서 다 돌려놔라는 가사처럼 금일 시가 부근까지 강하게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통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는 고객 예탁금도 1월 7일 기준으로 69.2조 원, 그리고 1월 8일 기준으로 해서는 67.5조 원 규모로 소폭 1.7조 원 규모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직 고객 예탁금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 것이겠지만 단기적인 이슈가 있죠. 대외적으로는 북한발 리스크, 오늘 어제 나왔던 북한발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 탄핵 이슈,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3월 공매도 재개 이슈,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수익 중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기 종목은 좀 그냥 보유하시면서 시장 상승을 맛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 보이고 현대차도 강한 상승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 이어졌는데 좀 낙폭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살짝 이탈한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5일선을 좀 만회하면서 회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일선 밑에 11선과는 좀 이격도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전 12월이죠. 12월처럼 좀 횡보하는 구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가 상승을 위한 흐름일 뿐이지 조금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는 다시 한번 3,20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지, 그리고 하방으로는 11선과 5일선 부근에서 외국인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돌려놔. 이 부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 같은데요. 이렇게 또 오늘도 약속의 2시 다 돌려놨던 시장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막판에 낙폭을 좀 많이 줄여냈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트럼프 탄핵 이슈, 또 북한발 리스크가 있었던 만큼 오늘 시장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 또 여러 의미를 가진 멍의 비유를 잘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될지도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문민지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좀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좀 적었던 만큼 좀 그렇게 뭐 불안감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면서 힘내라 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급락세가 찾아오면서 오늘 우리 지수도 어느 정도 빠질 것이다 예상을 미리 할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비트코인이 급락세가 찾아오면서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지수, 단기 과열에 따른 변동성 확대도 보였고요. 이에 따른 차익 매물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 같은 경우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목요일이 오기 전까지 조정이나 하락 장세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안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었죠. 공매도 재개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 재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장이 정말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 역시 좀 약화가 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악재가 많은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코스닥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분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장 중반에 쭉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 심리가 우려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이렇게 내주는 모습이었죠.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다 힘을 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일봉을 한번 보면은 정말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인 게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랫꼬리가 달렸다라는 말은 매수세가 들어왔다, 힘을 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995포인트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살짝 밀린 모습인데 아직까지 21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전환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고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아랫꼬리가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그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또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세였는데요. 장창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LG전자가 상한가,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대형주 현대차도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무시하고 급등세를 보인 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형주도 이렇게 강세를 보일 것이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물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힘내라 힘! 네, 좋습니다. 힘내라 힘 하고 힘을 또 주시네요. 이번 주 목요일 또 이슈들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또 3월 달에 있을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힘내시면서 시장 함께 잘 이끌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 나누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시죠. 분석도 함께 해봤고요. 이제는 두 분의 전문가 또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창민 전문가와 함께 성공 사례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한원시스템 먼저 바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또 슈팅이 나와주면서 최고가 22,000원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한원시스템 지금 50% 가까운 최고가 수익률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전문가님 나오시는 날에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안내드릴 때 현대차, 기아차 관련 종목을 안내드렸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17일 날 구해드리고 이 거래일 뒤인 11월 19일 날 1차 목표가인 15,500원 달성하면서 18,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안내드렸었는데요. 2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2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이 있으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날이죠. 1월 8일 날 현대차와 애플이 손을 잡는다, 애플카를 만들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외에 시가총액 40조인 현대차 단기간에 4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의 수급이 많이 쏠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관련주들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한원시스템도 급등 흐름 나와주었죠. 장중에 흐름 보시면은 1월 8일 날에 약 23% 정도의 상승 나와주면서 목표가였던 18,000원 돌파해주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었는데 22,000원까지 상승은 보여줬지만 조금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린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지금 대형주 장세이고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 규모, 지금 짝 9.3조 원 규모의 한원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장세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는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조금 나온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이전의 거래량이죠. 이전 2020년의 8월 달에 거래량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모자란 거래량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지만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추가적인 상승 지속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좀 급등 흐름이 나와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출회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로치로 봤을 때는 22,000원. 차트를 크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22,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22,000원으로 상향해서 보시면서 좋은 수익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잡아주신 목표가도 다시 한번 넘어서면서 22,000원까지 최고가를 나타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된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기분 좋게 수익 더 챙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도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진성 TC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2월 달 저희가 연말에 챙겨가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 저희 최고가 바로 지난주에 나오면서 또 목표가를 넘어서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 관련주로 저희가 진성 TC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3%가량 최고가 수익률 잘 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리고 있어가지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건설업이 많이 호황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한 국토부 장관 교체에 대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설명드릴 때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역대 최대 수준이고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 시행에 따라서 건설 경기가 더 호황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은 제가 설명드릴 때 그린 뉴딜 이슈도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그린 뉴딜 이슈보다는 국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 업종의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동방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나라 건설업이 살아나려면 통일이 돼야 된다. 하지만 지금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설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고 지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덜 오른 건설업 종목은 좀 편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1월 7일에 고점을 좀 갱신을 했어요. 제 목표가로 13,200원을 안내드렸는데 1월 6일 날 달성하고 다음 날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었는데 지금 좀 시장이 밀리면서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아직 좀 덜 나왔죠. 이전 고점을 뚫어주었을 때의 거래량보다는 아직 조금은 덜 나온 거래량이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도 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역대급 52주 신고가를 지속 갱신하고 있고 긴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2차 목표가로는 16,000원으로 상향해가지고 좋은 수익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 업종의 호황과 함께 진성 TC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또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는데요. 나도 지금 들어가도 될까 하시는 분들은요. 혹시 눌림목을 공략해서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16,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한 주 만에 수익이 된 주인공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또 이렇게 구해주셨고 저희가 12월 30일 날 매수 처리가 됐는데요. 한 주 만에 슈팅이 나오면서 지난주 또 7일 날 최고가를 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그날 거래량이 실리면서 쭉 올라갔다가 또 음봉을 이틀 정도 뛰긴 했네요. 서플러스 글로벌 지금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제가 안내드렸던 날짜가 12월 29일이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목표가를 도달을 못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장이 나쁜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중고장비 매입, 매각 전문 업체로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안내드렸는데 최근에 동부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 회사에 매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 가능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PBR이 아직 0.96배 수준이기 때문에 안내드렸던 가격대보다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되기 때문에 목표가로 안내드렸던 3,650원 선까지는 지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 3,650원 선 돌파 시에도 지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 점검으로 이어가 봅니다. 목표가 3,65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서플러스 글로벌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도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어서 문민지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동진세미캠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지난주에 최고가가 나와줬네요. 38,400원까지 또 올라가 주면서 최고가 수익률 16%가량 보이고 있는데요. 이 슈팅에 따라서 살짝 좀 눌림목을 보였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더 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제가 동진세미캠을 여러분들께 구해드릴 때는 반도체 속에서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내 포토레지스트 1위다. 또 이제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납품처로 삼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포제 분야 국내 점유율 1위다. 근데 앵커님께서도 계속해서 1위 강조해 주셨는데 정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어서 여러분들께 구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 관련주인 동진 세미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목표가는 달성했는데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우상향 곡선을 여전히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고점을 정확히 뚫어주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38,850원인데 38,400원까지 급등세를 보였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정고점을 뚫어주게 되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시 추세 전환을 돌리면서 상승적으로 가려고 하는 만큼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진세미캠은 반도체 관련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로 이제 목표가로 39,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도 수익권인데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향 조정으로 또 조언해 주셨습니다. 39,500원까지 수익 더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어서 바로 또 꺼내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KC코트를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12월 30일 저희가 연말 마지막에 딱 저희가 매수 처리를 했고요. 지금 지난주에 또 슈팅이 나와주면서 최고가 수익률 22%가량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주신 것도 있어요. 11,900원, 12,000원 가까이 잡아주셨는데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KC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사업, 그리고 바이든과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오늘 역시도 그린 뉴딜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차트를 보시면 21선 중요합니다. 이 파란색 선 자세히 봐야 되는데 최근 12월 달 이후로 이 21선 이하로 한번 떨어졌다가 눌림목 이후로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온 모습으로 또 한번 눌리고 있는데 현재 2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13,450원이 정고점인데 저는 정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목표가를 조금 높이 상향해서 14,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C코트렐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좋은 종목인 만큼 계속해서 수익 더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4,500원까지 다음 행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피플바이오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수익이 정말 대단한 상황입니다. 지금 49%가량의 최고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 종목 재밌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수익률이 좀 짭짤하다 이렇게 해서 뭐 피클바이오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저희도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목표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성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혈액성 뇌질환 진단 업체인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 박셀바이오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 역시도 그 이후로 지금 급등 이후로 다시 한번 급락세 무너지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질 때 장중에 강한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제 여기서 흐름이 중요한데 이 상한가를 갔다가 이후로 밀리다가 오늘 또 눌림목 구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내일 한 번 더 정확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20일 구간을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 급등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20일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간다라면은 좀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보다는 조금 더 멀리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8만 원대까지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좀 더 밀리다가 다시 한번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종목의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한 상황인데 3차 목표가로 크게 86,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단으로 지금 63,000원 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지지해 주시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보실 분들은 상자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좀 멀리 가져가실 분들은 86,000원까지 더 보셔도 되겠다라는 좋은 소식도 알려주셨네요.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 중간 점검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할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 보시죠.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편하신 대로 구해줘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남겨놔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 구해드릴 거고요. 자, 나는 좀 할 얘기가 많다, 좀 자세하게 사연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시죠?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셔야 되고요. 바로 검색해 보시면 MTN 구해줘 스탁이라는 링크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고 지금 깜빡깜빡하는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전문가에게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방송 시간에 직접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송 끝난 뒤에도 구해드리니까요. 걱정 말고 사연만 남겨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끝번호 1578 김기영 시청자님의 사연 눈에 띄네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차를 파니까 기가 막히게 올라가더라고요. 마음이 쓰라립니다. 현대차 관련주로 추천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차 관련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할 때 대형주를 샀다가 설마 또 새해 첫 주부터 이렇게 대형주들이 잘 갈 거라고 예상을 못 하신 분들, 미리 좀 챙기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현대차를 팔았다라고 하시니까 관련주로라도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지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힘내라 힘 응원해 주신 만큼 좋은 종목들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현대차 관련주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을 말씀드리면 우수 AM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고요. 조향 부품, 구동 부품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3사의 엔진 브라켓, 또 샤시 파트, 변속기 부품 등 기존 물량을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신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에 있고요. 또 작년 12월이었죠. 현대 BSNC 정대선 사장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바로 현대차 관련주로도 묶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한국 GM, 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 업체고요.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이슈로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정말 현대차, 기아차, 테슬라 이렇게 다양하게 관련주가 묶여 있고요. 특히 전기차 핵심 부품인 디프 커버가 향후 전기차와 수소 연료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핵심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수혜 소식이 함께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러면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우수 AMS의 차트 흐름을 보면요. 이게 전기차가 생산 확대되면서 과거 엄청난 폭등세를 이미 보여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쪽에 전기차 플랫폼 공급 이슈로 이렇게 8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폭등세를 보였고요. 큰 파동이 나온 이유로 이렇게 음봉이 뜬 이유는 바로 유상증자 이슈로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12월 달인데요.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 12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온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대선 사장이 최대 주주가 나온 공시가 나온 그 날이고요.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이 유입된 날입니다. 자, 그 이후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자리는 잘 지켜주되 확대를 해보면은 꼬리가 많이 좀 나왔다.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죠.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 유나이티드 제약과 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갑자기 급등세가 또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수 AMS 역시도 지난번 유나이티드 제약과 상당히 흡사한 차트고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있는 만큼 이렇게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나올 수 있겠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 9,700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3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로 수익을 놓친 만큼 관련주로는 수익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수 AMS로 구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9,700원, 손절가는 7,3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 잘 적어 놓으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게시판에 대구 사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분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가 4652번이고요. 닉네임이 대구 사나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랜만에 사투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20대 청춘입니다. 주변에서 주식을 시작하다 보니 저도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평가 종목이 좋다는데 그런 종목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씩씩하게 사연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저도 서울 사람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경상도 말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사투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대구 분이라서 또 저희가 반갑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민 전문가님, 바로 다음 분 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평가주 정말 찾기가 힘들죠. 요즘 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세를 강하게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종목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평가 종목으로 MK전자라는 회사를 한번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MK전자 같은 경우 한번 동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인 본딩 와이어 앤 솔더블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주요 제품으로는 골드 본딩 와이어, 골드 합금, 스퍼팅 타겟, BGA, 솔더블 등이 있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사의 주력 사업 부분인 본딩 와이어 제품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세계 최초로 금, 은 와이어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하면서 세계 본딩 와이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면서 주력 산업인 본딩 와이어 제품은 매출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본딩 와이어 시장은 전 세계 40%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내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3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암코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반도체 소재 부품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매출 증대가 전망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리나라 반도체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넘어서면서 1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업체로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인데 이 회사 2차 전지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이 조금씩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용
고용량 합금계 음극활 물질 개발과 미국 특허를 취득했는데 응급제 수명 향상을 위해서는 응급제 수명 향상을 위한 실리콘계 합금 물질의 구성과 제조 방법에 대한 권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글로벌 전지 회사, 자동차 회사에 제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프리미엄급 소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미래차 산업이 부각되고 있죠. 이거래일 전인 1월 10일에는 LG화학이 100만 원을 넘어섰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4만 원 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2차 전지 성장세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테슬라가 큰 낙폭을 보이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업체들도 조금 좀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국내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낙폭을 보여주었을 뿐이지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주가 대비해서도 PBR이 0.75배 수준으로 시장 대비 저평가 수준이고 유보율과 부채 비율도 유보율 높고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까지 확보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일단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K전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은 조금은 빠지면서 마이너스 4% 구간까지는 좀 이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만원에 한번 선을 긋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의 선을 긋고 보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전에 좀 뚫어주었다가 지지받고 좀 밀리고 지지받고 밀리면서 강한 하방 압력 받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추세가 전환되고 있죠. 바로 이날이죠. 연말에 딱 추세가 전환되면서 만원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 보여주었는데 좀 차트를 길게 보면은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에 있어서 지금 조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선은 조금 부정적이지만 지금 시장을 이끄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500원 선으로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9,5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MK전자로 또 구해주셨네요. 지금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네요.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계속 종목 추천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구해줘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끝번호 2984번이고요. 나 좀 구해줘 하고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분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호황기 찾아온다던데 관련주 중에서 괜찮은 종목 없을까요? 파란불 계좌에서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고 계시네요. 이 울고 있는 얼굴 웃는 표정으로 바꿔드리고 싶은데요. 키워드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나 좀 구해줘 하고 너무 간절히 외치고 계셔서요.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파란불을 빨간불로 바꿀 수 있는 종목 바로 문민지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이분은 얼른 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보실까요? 네, 반도체 관련주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리노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로도 볼 수 있겠고 반도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장비가 꼭 필요한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용 소켓 안에는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소모품이 있어서 이 소켓을 한번 팔고 나면은 꾸준히 소모품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리노공업은 크게 봤을 때 테스트 장비인 검사용 리노핀과 또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재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매출액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부 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서 정말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 역시도 이제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차트는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음파 진단 의료기기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지멘스사와 2010년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초음파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19년도부터 좀 강세 흐름을 띠기 시작했던 종목인데요.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꼬리 길게 단 거 보이시죠? 7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포인트냐면요. 11만 8천 원입니다. 여기가 지지선이 돼서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호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노공업 역시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빠진다고 해도 크게 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좀 안정성이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황기를 맞아서 전고점 구간인 16만 8천 원을 뚫어주고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직전 구간인 16만 8천 원, 16만 8천 원 으로 잡아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만 8천 원 과거 지지 구간으로 넓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민지 전문가는 리노공업으로 또 구해주셨네요. 목표가는 16만 8천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까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서 수익까지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빠르게 다음 사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해드릴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연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닉네임 바이오라는 사연 눈에 띄는데요. 끝번호 5426번의 사연입니다. 바이오 섹터 제가 매수하니까 고점이 되어버렸어요 하고 울고 계시는데요. 남은 현금으로는 안정적인 종목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불장해서 수익 좀 챙겨가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바이오 외에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연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창민 전문가에게 또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도 사연 같이 보셨잖아요. 네. 혹시 생각나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일단 좀 바이오 섹터에 좀 물렸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그쵸. 지금 1월 7일을 기점으로 박셀바이오가 좀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제약바이오 섹터는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잘 맞는 중형주 현대그린푸드로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동사가 하는 사업은 현대백화점, 일단 동사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식자재 유통업체입니다. 푸드서비스와 유통, 식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푸드서비스 사업 부분은 산업체, 오피스, 해외 등 약 700여 곳에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왜 오를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20년 작년이죠. 20년 4분기 실적 기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본업은 좀 타격이 있었지만 이외 식재 및 도소매 유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도소매 유통 사업에 대한 실적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투자한 스마트 푸드센터 가동으로 인해서 식품 제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해서 기대감으로 끝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3에서 6개월 정도 앞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PBR이 0.5배 수준인 현 시점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900원을 넘어서 주고 나서는 강한 상승이 보여주었죠. 그래서 지금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중형주고 지금 시장에 잘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거래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800원 선, 손절가는 8,200원 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그린푸드로 종목을 또 구해주셨네요. 자, 저희는 1,800원까지 수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하단으로는 8,200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네요.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겠고요.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장창민 문민재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